88번 폐기물 발생 억제. 제가 환경보건할 때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생산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런 폐기물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리사이클링 되지 않고 독성 물질을 유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쨌든 해결해야 될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 있잖아요. 살충제를 담는 병 같은 거. 그 다음에 유독물질을 담는 금속 캔,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그 다음에 자동차에 넣는 부동액. 그 다음에 씹다 버려봤자 이거 어떻게 좀 버려질 수밖에 없고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껌, 뭐 일회용 기저귀나 담배 이런 것들 포장, 뭐 기타 등등 이런 플라스틱 포장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기관에서 얘네들을 처리할 때 비는 비용을 미리 사전에 제조를 하면서 부담하게 하게 하는 그 비용을 바로 생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이고 있죠. 자, 통조림,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에서 혐기성 상태로 분비되는 외독소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보툴리누스. 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끓여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얘는 먹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통조림을 제조할 때 안에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가열을 하고 충분히 가열을 하고 그걸 공기를 뺀 상태의 캔에 담아서 다시 한번 가열을 해서 안전하게 유통을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통조림 소시지와 같은 이제 혐기성 상태로 혐기성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이런 가공식품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외독소보다 보툴리누스다. 환경보건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 치명률이 높아요. 이거 먹게 되면 신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의식 손상을 일으켜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독소용 식중독균 중에 가장 치명률이 높은 가장 위험한 외독소 식중독균으로 알려져 있죠. 누구다? 보툴리누스라고 하는 이 균이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90번에 자주 나오는 의료 수가와 관련된 문제죠. 제공된 의료 서비스 양의 단위당 가격을 곱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도 있으면서 의사의 재량권을 한없이 높게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선택하고 있는 수가제죠. 행위별 수가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의료비 상승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러나 서비스의 질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소비자 차원의 장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가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환기감을 향한 실내에서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을 때 공기의 물리적, 화학적 손상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흡을 하거나 거기서 생기는 기타 등등의 뭔가 불편한 물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습도나 온도나 악취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채취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호기를 통해서 계속 이산화탄소가 유발이 되어서 얘네들이 누적 되어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거 구토, 의식수준 저하, 그 다음에 뭐 현기증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공기의 물리적인 화학적인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군집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군집독의 원인이 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외에 기온이나 습도나 그 다음에 몸에서 나는 악취,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자극적인 물질들이 대기 중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중추신경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구간 기억하시면 좋고요. 군집독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의 조성 뭐예요? 그렇죠. 환기. 체내 축적이 되면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관절의 통증과 골연화증 그러니까 관절과 뼈에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그 유해물질 중금속은 누구예요? 카드뮴. 이 카드뮴에 유발된 사람들의 집단적인 어떤 이제 역학적 특성을 우리가 이따이 병으로 정의합니다. 이따이 병. 무슨 병? 이따이 병. 우리가 밤새 앉아서 카드를 쳐요. 카드를 치면서 밤새 화장실도 안 가고 쭈그려 앉아있으면 나중에 돈 다 잃고 잃었을 때 이 카드를 놓는 순간 관절의 통증과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뼈가 물렁물렁해지는 골연화증과 화장실 못 가고 밤새 앉아있으니 소변 배출이 어려워져서 신장의 기능이 나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억지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카드를 잡으면 나만 이따이 패가 나와. 뭐라고요? 이따이 패가 나와. 카드 잡은 내 손은 항상 이따이 패로 밤새 돈을 잃고 화장실 못 가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밤새 쪼그려 앉아서 관절 통증, 쪼그려 앉은 상태 뼈가 말랑말랑해지는 골연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역학적인 질환 우리가 이따이 카드뮴이 방류되어 있는 오염된 식수를 통해서 벼를 재배했던
그 중국의 어느 마을에 이제 이 벼를 재배했던 이 사람들이 그 벼를 먹고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했다. 그래서 아프다는 뜻이죠. 이따이가. 그래서 많이 아프다는 뜻으로 2번 반복을 해서 아파요 병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어쨌든 카드뮴에 중독이 되면 그 이제 오염 지표를 우리가 관절 통증, 골연화증, 신장의 기능 악화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질병을 이따이 병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금연에 대한 보건교육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실제로 금연을 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 산업당 근무자에게 근무 도중에 원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우리가 보건에서 산업재해로 평가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시느냐. 근무 도중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죠. 그리고 원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사건, 사고 이거를 산업재해로 평가한다는 것이고 이 재해 정도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거죠. 상수 정화 과정, 우리 환경보건에서 식수와 관련돼서 상수 정화 과정을 어떻게 크게 이해하셨냐면 첫 번째, 물을 받아서 가라앉힌다. 그게 바로 침전입니다. 그 다음에 물 위에 떠다니거나 불순물을 걸러낸다. 그게 바로 여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급수를 하기 전에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염소 소독을 한다. 그래서 상수 정화 과정은 가라앉히는 침전과 걸러내는 여과와 마지막 단계의 염소 소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급수를 진행한다라고 이해를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은 뒤로 갈 때 상수 정화 과정의 구체적인 단계가 나오게 되면 침전은 어떻게 하는 침전을 하고 있는지 여과 이후에 소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보건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포괄적이면서 광범위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교육이죠. 이 교육의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중보건학을 할 때 가장 힘을 실어주는 그 분야가 바로 보건교육의 이제 분야입니다. 자, 태양 광선은 파장에 따라 빛의 길이, 그 다음에 빛의 강도가 틀리는데 굉장히 뜨거운 열이면서 심하면 화상을 입거나 백내장을 일으키는 광선을 적외선이라고 하죠. 7800옴스트롬 이상의 빛이고 태양의 대부분을 이 적외선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외선의 장단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열감을 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심하면 화상,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빛을 뭐라고 한다? 적외선 7800옴스트롬 이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정한 인원의 집단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집단보건교육. 그러니까 강의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집단보건교육이죠. 이거 이제 장점은 뭐냐면 한 사람의 강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지식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이제 집단보건교육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개인차를 간과할 수가 없죠.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고 누구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인차 구별이 어렵고 그다음에 장비는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여러분 수업을 제공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기 유발은 사실은 좀 어려운 단점이 있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만 동기 유발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차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99번은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구조의 대상으로 의료급여 대상은 취약계층이고요. 의료보험은 표준 보수 월액을 의거해서 등급이 산정되는 직장 가입자가 있고 본인의 개별적인 소득이나 재산, 가족수 등 지역 설정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정 비용의 의료비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정률제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기준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넣어놓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률제란 무엇이냐 물어보면 정률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의료비를 피보험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의료비를 부담하면서 과잉 진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의료를 소비하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률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러스트, 산업보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 산업보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 그죠? 산업보건은 근로자의 건강을 최고로 유지 증진해서 산업 현장에서 좋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지요. 그래서 산업보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 임금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산업보건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산업보건 간호사로 의무실, 건강관리실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산업보건의 궁극적인 목적 1번, 2번, 3번, 5번이라고 하는 예방과 건강 증진, 누구?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거 그거 한번 기억하시는 그냥 단순한 문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번까지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1회는 좀 길었지요. 설명도 구구절절 많았고요. 그러나 2회부터는 조금 가볍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수업 방향을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